2022년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경제신문을 읽어줘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부동산은 없어서 경제금융, 주식부터 시작하면 LG엔솔 상장 전 실탄 확보, 매도세 1월 효과 실종,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연초 이후 코스피 2.9% 하락, 1월 성적표 마이너스 가능성, 기관 포트폴리오 재조정 나서, 인덱스 펀드 ETF의 LG엔솔 편입, 미국 양적 긴축 움직임도 약재로. 지난해 7월 이후 유가증권 시장은 지지부진했다. 해가 바뀌자마자 투자자들은 1월 효과에 대한 작은 기대를 걸었다. 2017년부터 5년 연속 1월 증시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열린 CES에서 신기술을 발표하는 정보기술 업종에 대한 기대, 매년 부진했던 경기 민감주에 대한 낙관론 등이 반영된 결과였다. 그러나 올해 1월 중순까지 1월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1월 효과는 없었다. 1월 효과에 대한 기대는 경험에서 나왔다. 코스피 지수 1월 한 달간 2018년과 2019년, 2020년 각각 1.94%, 3.23%, 2.41% 상승했다. 21년엔 7.39% 올랐다. 대부분 1월 중순 이전에 올랐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17일 코스피 지수는 1.09% 하락한 2890.1을 마감했다. 연초 이후 코스피 지수는 약 2.94% 하락했다.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이날 국내 증시 하락폭이 더 컸던 이유는 오는 27일 상장을 앞둔 LG에너지 솔루션이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지난주 LG에너지 솔루션 수요 예측에서 기관 주문액은 1경원을 넘겼다. 상장하면 시가총액 2위에 올랐을 가능성이 크다. MSCI, 코스피 200, 코스피 50 등 주요 지수에 LG에너지 솔루션이 편입될 확률이 크다는 얘기다. 기관은 기존 펀드나 상장지수 펀드의 기존 종목 비중을 줄이면서 LG에너지 솔루션을 편입할 자리를 만들고 있다. 정용택 IBK 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총 2위에 해당하는 종목을 충분히 편입하지 못하면 벤치마크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당 낙일 이후 배당주에 대한 프로그램 매매까지 겹치면서 이달 기관의 순매도액은 6조 2,300억 원을 기록했다. 미국과 중국의 소매 판매가 부진한 점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부추겼다. 미국의 지난 12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1.9% 감소했다. 시장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중국의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전년 대비 1.7%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조기 긴축 정책과 글로벌 소비 감소, 수급 부담이라는 삼진고가 국내 증시를 짓누르면서 당분간은 보수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태원 그로스힐 자산운용 대표는 역사적으로 첫 금리 인상 이후 한두 달간 지수는 평균 10%가량 빠졌지만 5, 6개월 뒤에 전고점을 갱신했다고 설명했다. 이거는 낙관적인 전망이고요. 두 번째, 끝없는 악재 쓰나미의 1월 증시 휘청. 미국 긴축, 오스템 횡령 엎친데 카카오페이 먹튀 논란 불거져. 신라젠 상패러 투자심리 실종, LG에너지 솔루션 역대급 청약이 겹치며 증시거래대가 밀년 만에 최저. 지금이 바닥이라는 사람도 있고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증권사들 향후 전망도 엇갈려. 페드의 조기 긴축, 오스템 임플란트의 횡령, 카카오 임원진의 스톡옵션 먹튀, 현대산업개발 시공 아파트 붕괴, 연초와 국내 증시의 크고 작은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 둔화에도 긴축의 속도를 내는 페드의 움직임 때문에 공포 심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터진 악재가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 기업 공개 IPO 대여인 LG에너지 솔루션의 청약도 주식거래 대금을 1년 만에 최저치를 끌어내리며 증시 기운을 빼놓고 있다는 게 평가다. 국내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요인은 현대진행형이다. 투자자가 주목하고 있는 건 페드의 긴축 정책 속도와 강도다. 지난달 미국 물가 상승률이 39년 만에 최고치 7%를 기록하면서 페드가 긴축을 서두를 거란 예상이 힘을 받고 있다. 3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5%포인트 인상할 거라는 전망까지 조심스레 나온다. 쏟아지는 악재 앞에 증권가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대신증권은 올 2, 3월께 코스피 지수가 2700 밑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경민 팀장.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 중 가장 낮은 코스피 밴드를 하단 예상치다. 그때까지는 주식 비중을 늘리지 말고 저가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는 게 조언이다. 반면 삼성증권은 최근 코스피 지수가 바닥에 가까워졌다며 컨빅션 콜, 강력 매수를 냈다. 신한금융투자도 지금이 주식 비중을 줄이기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네, 희망사항이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원자재 초호황, 중남미 통화가치 왜 폭락할까? 국가부채, 인플레, 정치위기 등 코로나로 구조적 병폐 심화, 원자재 가격 통화가치 디커플링. 구리 등 원자재의 최대 수출국인 중남미 국가들이 원자재 슈퍼사이클에도 웃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세인데도 중남미 국가의 화폐 가치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서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구조적으로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해부터 원자재 가격이 급등세를 거듭하고 있는데도 미국 달러화 대비 중남미 국가들의 통화 가치는 하락하고 있다고 17일 보도했다. 자원 수출이 국가 경제의 중요축을 담당하는 중남미 국가는 원자재 가격과 화폐 가치가 밀접하게 연동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최근엔 이런 패턴이 깨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구리 가격은 지난해 25% 올랐지만 최대 구리 수출국인 칠레의 페소화 가치는 미국 달러 대비 17% 가까이 하락했다. 칠레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페소화 가치는 달러 대비 16%까지 하락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2019년 10월 이후 칠레에서 빠져나간 투자자금 규모는 500억 달러, 약 60조 원에 달한다. 페루에서도 지난해에만 150억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1970년 이후 최대 규모의 자본 유출을 겪었다. 자, 다음. 미국 금리 1월 인상론까지 나왔다. 기술주 투자 당분간 피해라. 물가 치솟고 실업률 떨어지자 페드 강력한 긴축 전망 우세, 10년물 국채금리 최고치 경신, S&P 나스닥 지수 낙폭 확대, 올해도 기업이익 증가 지속, 윌가 강세장 예측 이어가지만 긴축 발작된 시장 충격, 경기순환주 비중 늘리고 지역별론 유럽과 일본의 관심을. 페드가 1월 기준금리를 깜짝 인상할지 혹은 3월 금리를 0.5%포인트 높일지 매파적인 논의가 가득하다. 주식시장은 이런 논의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짐 캐런 모건스탠리 운영 글로벌 채권 거시경제 전략 책임자는 18일 뉴욕 증시가 폭락한 데에 대해 CN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뉴욕 증시가 연초부터 페드의 통화정책 제안에 따른 태풍에 휘말렸다.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처음 7%로 치솟고 실업률은 3.9%까지 떨어지자 예상보다 강력한 긴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강해진 탓이다. 윌가는 올해 미국 경제가 장기 추세 이상인 3%대로 성장하고 기업이익이 한 자릿수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강세장을 예상한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이 풀린 쉬운 돈 때문에 갑자기 높아진 밸류에이션이 버텨낼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저명한 투자자인 빌 레크먼은 최근 트위터에서 페드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지지되어 있다고 하면서 시장 신뢰를 회복하려면 3월 50bp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 예상 수준 25bp의 2배를 인상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주 마이클 한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수석 투자 전략가의 1월 50bp 인상 주장에 이은 또 다른 매파적 견해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간 최고 경영자도 지난 14일 올해 6번에서 7번의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런 주장들이 힘을 얻자 이날 미국 국채금리는 주요 저항선을 넘어 폭등했다. 10년 만기 금리는 52주 최저점이었던 연 1.75%를 돌파해 1.87%로 거래를 마쳤다. 202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준금리
움직임을 가장 잘 반영하는 2년 만기 금리는 연 1%를 넘어 연 1.06%까지 뛰었다. 역시 2020년 2월 이후 최고치였다. 이는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다우지수는 1.51%, S&P 500 지수는 1.84%, 나스닥 지수는 2.6% 각각 급락했다. 캐런 책임자는 페드가 더 공격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주장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고 시장에도 영향을 끼쳤다. 금리 상승의 여파는 기술주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나스닥의 이날 하락폭은 작년 3월 이후 최대였다.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에서 9.7% 하락 급락해 조정금융 진입을 눈앞에 뒀다. 물가가 뛰기 시작하던 지난해 하반기부터 따지면 나스닥 지수의 40%가 고점 대비 50% 이상 조정을 받았다. 금리 상승은 기술주에 대한 큰 부담을 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금리가 오르면 고성장 기술주가 갖고 있는 미래 수익이 덜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일가 투자자들은 기술주 비중을 낮추고 있다. 일가는 뉴욕 증시가 올해도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 보고 있다. 경제의 기초 체력이 탄탄하고 기업의 이익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골드만삭스는 S&P 500 지수가 올해 말 5,100을 달할 것이라 예상한다. S&P 500 기업들의 이익은 올해 8% 늘어날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경제가 재개될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에너지와 소비재 등 경기 민감주 위주로 투자하는 게 상당수 일가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일부에서는 크게 오른 미국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럽과 일본에 투자할 것으로 추천하고 있다. S&P 500 지수는 지난해 27% 상승했지만 MSCI 유럽 지수는 22% 올랐다. 모건스탠리는 페드의 긴축으로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올해 중반 2.2%까지 오를 것이라며 미국 및 신흥시장 자산은 1분기 내내 불안하겠지만 금리 변동에 덜 민감한 유럽 주식은 상대적으로 나을 것이라 예상했다. 페더럴리 완화적 통화 정책을 당분간 더 끌고 가겠다는 방침이다. UBX 역시 올해 상반기 경기 회복의 혜택을 받는 미국 중용주와 함께 유로존과 일본 시장을 추천한다고 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근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에서도 에너지, 금융, 원자재 관련주와 함께 유럽 주식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네, 경제신문을 읽어줘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